네. 넓고 깊은 해자스러운 ETF. 오늘 요 주제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제목에서 이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뭐 유튜버 분들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넓은 해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 MOAT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MOAT 요거 이제 해자죠. 해자라는 거는 뭐 어떤 성이 있으면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에 이제 물을 파놓는 그런 거가 되겠죠. 이제 물에다가 뭐 물이 깊고 넓게 파질수록 아무래도 외부 침입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 해자가 넓다는 거는 그만큼 이 성을 기업에 비유하면은 경쟁력이 크다는 거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외부의 어떤 경쟁 상태라든지 시장 환경 변화에도 튼튼하게 이 기업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이 모트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모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제가 이거 뭐 동영상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좋은 기업을 어떻게 고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간결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원래 대가들은 답변이 이렇게 간결하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하시고 자기는 기업을 보는데 이 해자 둘러싸고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자라는 거는 어떤 이 뭐 학자들이 측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금융에서 이게 뭐 28피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넓이나 깊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이제 그 모트 해자의 정성적인 부분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 해자를 보고 기업을 셀렉션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가장 그 핵심적인 주식 셀렉션의 핵심이 모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해자는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업의 고유의 경쟁력, 그래서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특허가 될 수도 있고, 뭐 구매력, 뭐 자본력, 그리고 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회사들이 엄청 노력을 하죠. 그다음에 그 고객이 전환 비용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높은 전환 비용,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트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자라는 영어로 MOAT, 이게 이제 영어 종목명 ETF 티커로 MOAT라는 종목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HTS에서 MOAT로 치시면 이 ETF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MOAT라는 ETF, 이게 이제 베넥이라는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레코드를 보시면은, SPY가 이제 S&P 500 ETF가 214, 얘가 26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흐름은 거의 S&P 500하고 유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수익률은 조금 더 우월하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MOAT, 그 다음에 SPY, 그 다음에 S&P 그 배당, 고배당.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MOAT가 2012년에 상장이 됐고요. 그래서 뭐 expense ratio, 그러니까 비용을 보시면 MOAT가 좀 높습니다. 0.46%, 뭐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AUM,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가총액이 되겠죠. 순자산 가치가 7.8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9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ETF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탈 리턴입니다. 토탈 리턴. 그러니까 배당을 재투자를 했다라는 감안한 그런 이제 수익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 MOAT ETF 이 해자가 넓은 기업을 위주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인덱스를 만드는 데는 이게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 그러니까 모닝스타는 뭐 가장 유명하게는 이제 펀드를 이제 그 등급을 매기는 펀드 레이팅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죠. 이제 모닝스타인데
이 모닝스타에서 와이드 모드 포커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추정하는 ETF가 되겠고요. 제가 모닝스타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메타 플랫폼 3.38%, 그다음에 셀즈포스, 뭐 워크데이, 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어도브, 알파벳 구글이죠. 예.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 우리들이 아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해자가 넓은 기업들, 그래서 얘네들 보면 이코노믹 못을 이제 와이드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겠죠. 예. 그래서 모닝스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예. 그 워렌 버핏이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결국 사람이 합니다. 예. 그래서 모닝스타는 뭐 글로벌리 굉장히 큰 이제 그 뭐 리서치 회사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 이제 주식 리서치 팀에서 이 해자의 넓이를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계량적으로 딱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 결국 리서치 팀에 좀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뭐 섹터 비중은 뭐 대부분 인덱스들이 그렇죠. 섹터 비중은 뭐 편입비가 뭐 한 섹터에 치중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워렌 버핏이 얘기한 대로 이게 막 정량적으로 딱 만들어서 이제 인덱스를 만들기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모닝스타가 생각하는 넓은 해자 기업은 뭐냐? 이거를 이제 제가 모닝스타에 가서 자료를 좀 봤고요. 정량적으로는 얘네들은 그 ROIC, 그러니까 이제 자본 대비 수익률이죠. 자본 투자 대비 수익률. 이제 뭐 ROE랑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내가 자본을 얼마 넣었는데 얼마만큼의 이제 수익이 발생하냐, 이게 ROIC가 되고요. 이 ROIC의 기간, 그러니까 이제 뭐 ROIC가 이제 얼마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ROIC가 오래 유지됐다, 높은 ROIC가 오래 유지됐다는 거는 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ROIC가 유지됐다는 거죠. 예. 결국은 자본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ROIC가 높으면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많은 이제 수익을 거둬들이겠죠. 영업이익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 ROIC가 10년 동안 높으면은 이제 네로 못, 이것도 네로 같지가 않은데 10년 이하는 이제 모트, 해자가 없는 거고 10년 이상 정도부터 해서 이제 해자가 있는데 20년 이상 되면은 이제 와이드 모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장기간에 이 ROIC를 본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해자는 아니고 경영진이 이제 스마트해야, 뭐 CEO나 뭐 이런 분들이죠. 대표이사가 이제 스마트해야 이 해자를 만들 수 있다. 요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 보고 투자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다. 이 경영진의 이제 마인드고 경영진이 추구하는 바, 이거를 또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경쟁력 있는 기업, 이 해자가 넓은 기업의 사례를 두 가지를 드는데요. 이제 하나가 이제 필립스,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죠. 그래서 필립스는 뭐 너무 많은 거를 팔아서 뭐 잘 다 아시겠지만 뭐 후라이팬까지 해서 다 파는데, 근데 이제 의료기 쪽에서 이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의료기 관련해서 의료기기를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이제 의료기기를 이제 처음 들여올 때 이게 뭐 1, 2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써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쉽게 이제 전환할 수가 없는 거죠. 의료기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 계속 그 의료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 비용이 높다. 아까 말씀드린 전환 비용이 높은 게 중요한 모트의 요소이기 때문에, 해자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무형 자산은 결국은 의료기하고 조명 쪽에 특화가 많다는 거죠. 예. 두 번째 기업으로 예를 든 게 이제 사프란 에어크래프트 엔진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회사인데요. 그 엔진, 항공우주 엔진 제조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요런 엔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중국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뭐 대형 여객기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엔진과 랜딩 시스템, 그러니까
랜딩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이제 항공기는 이게 제대로 바퀴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제 랜딩 시스템이 안 좋으면 큰일 나는 거죠. 사고죠. 그래서 엔진하고 랜딩 시스템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비사들이 이 엔진과 이 랜딩 기어, 랜딩 시스템을 한번 익혀 놓으면은 계속 이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숙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종으로 전환하는 전환 비용이 없다. 그래서 와이드 모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모품도 계속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특허와 관련된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드 모트는 사실은 워렌 버핏 얘기대로 쉽게 정량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쟁력, 이 기업 고유의 경쟁력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무적인 부분, 뭐 정성적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산정한 그런 종목군으로 구성해서 최근 한 10년 이상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 투자 주식 형태의 ETF로는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